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한글날입니다. 내일 모레. 예, 지나면은. 예, 한글날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다시 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또 우리의 그린 한글이 창제된 우리 민족과 그 언어가 만들어진 이날을 어찌 이제 공휴일로 안 하느냐는 그런 자들의 그러니까 송화에 못 이겨서 지금 정권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그 압력에 못 이겨 이게 또 해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 한국은 이제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숭배에 가까운 그러한 우상화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에 대한 숭배는 진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의 국민 속임수라고 봅니다. 예, 과거 독재 정권이나 전제 정치, 그 왕정 이럴 때는 국민의 이제 상당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힘으로 누르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만을 가지면은 의식적으로 이 나라의 잘못을 알고 불만을 가지면 나라는 국민을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이제 상류층이 계속 지배계급의 어떤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한 그 국민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스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을 좀 바보로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한글처럼 좋은 도구가 없고 한글로서 우리 나라는 사실상 이제 헬조선가드 같은 원인도 다 한글이지만은 젊은이들은 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누차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 또다시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글은 그럼 과연 이런 여러 가지 한글의 장점 내지 우수성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말 음표기에 한글은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자 혼용 그 한자를 써야 된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학자분들도 이제 한글은 이제 이른바 순우리말 이게 순우리말이라는 게 정말 우리말인지도 물론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 문화권은 어디든지 다 공통되는 지식 언어인 한자로 쓰는 어휘가 있고 그 아래에 각 지방마다 그 한자 표기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지방 언어들이 많은데 중국의 여러 절강성 그런 광동성 이런 여러 가지 각 성에도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지방 언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일부 몇 개 안 되는 국소적인 지방 언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순우리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통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우리말 표기에 그럼 한글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순우리말뿐만 아니라 근데 한글은 그 우리말 자체의 표기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앞뒤 정황을 봐야죠. 문자. 그 자체가 이 언어 자체가 불구이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 한 글자로도 단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간판 제목으로도 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목 한 글자로도 사람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눈하고 길게 발음하면은 스노우하는 눈을 얘기하는 거고 설 짧게 유격 없이 눈 하면은 그 보는 작용을 하는 눈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영어에서 I 그리고 또 눈을 표시하는
표의 문자에 가깝죠. 영어의 I 이것도. 그리고 말이란 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말하고 스피치, 이거 기인원 발음은 이거고, 말하면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뭐 이 두 장단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들입니다.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표기가 같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마치 관계가 있는 것이 그냥 하는데, 영어에서도 히트, 그러니까 또 히트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긴 발음과 이 짧은 발음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언어, 고유 언어도 다 눈과 눈, 말과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이것은 똑같은 표기로 써가지고 그 앞뒤 문장이 있어야만 알아보게 하는 거, 이것은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닙니다. 물론 한자어에 대해서 이것은 비일비재하지만 단지 한자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모르죠. 이제 그거야 물론 한자를 써야 되면 써야 알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건 많이 얘기된 말이고, 문제는 이게 발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학업 성적 할 때는 성적이지만 섹슈얼 뭐 그럴 때 성적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그 발음이 전혀 다른데 한글로는 발음 자체가 물어도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데 한글로는 이거 다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연 이제 순우리말이라는 단어 체계에 그럼 한글이 가장 올바른 것이 편리한 말인가, 단어 글자인가, 이것도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한글은 원래 이게 훈민정음 때는 물론 아까 얘기한 아까 혹평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발음 표기 기능이 있었지만은, 그 발음 표기가 기능이 비록 더 강했었더라도 훈민정음 때는 애초에 한자어의 발음,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좋게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는 뭐냐면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음절별로 모음과 함께 모음이 한 단위가 되어 있는 음절별로 모든 단어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한 음절로 하나로 기본 단어들이. 그런데 이른바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가령 아우르다라는 단어를 보셨죠? 이게 무려 한글 네 글자로 될 수 있죠. 이것은 오히려 로마자로 쓰면은 이렇게 간단히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음소로 봐도 5개밖에 안 되죠. 여기서는 아우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른바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그 오히려 로마자가 더 적합한 글자입니다. 하늘이란 말도 이렇게 하늘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리하고, 파르르 떨다 할 때는 이거 파르하고 아는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파르르 하는 것은 이 제대로 본음에 적합한 발음이 아니죠. 이게 파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진짜 한자어를 완전 배격하고 그 이른바 순우리말로 언어 혁명을 하겠다 하면은 로마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또 그 최영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의도 자체가 한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풀어쓰기로 해서 로마자를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예 그러니까 한글 자체도 포기해서 로마자를 월남처럼 이렇게 쓴다. 그런다면 몰라도 이제 그 한글이라는 것 자체는 본래 한자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한자음을 표기하기 좋은 그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글자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이제 주의자들은 또 우리 민족 그 글자,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무슨 뭐 500년밖에 안 됐습니까? 이 땅에 살기에. 신라 고려 그 이전까지도 우리는 2000년 가까이 살아왔고, 다만 이제 그 신라 고려 때까지 그 한자 문화를 중심으로
자라오다가 조선조 시기에 그 신라 고려까지 이제 이 반도가 우리나라였죠. 근데 조선조 때 이렇게 함경도 대륙의 일부인 이 부분에 있는 그 여진족 세력 이성계가 이끌고 있는 그 합쳐가지고 이 세력이 이제 조선을 건국했죠. 그러면서 비한자 문화권입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그 중국의 북방 소수민족들은 여진 몽고족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리 국민에 포함된 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리 글자로도 글자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를 우리가 수용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 시대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도 우리 이제 민족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다민족 국가지만 중화민족이란 말을 쓰듯이 우리가 이제 원래 본래 뿌리가 여러 다른 민족들 합쳐있지만 우리 한국민족은 한국민족이라 할 수 있죠. 이 한국민족 안에 조선시대 이후에도 비한자 문화권의 민족이 소수 섞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 국가의 주류는 한자를 쓰는 우리 국민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자료들을 보면은 그 양반은 물론이고 중인까지도 모두 봐도 놀랍게도 전부 다가 그 한자를 중심으로 한문으로서 모든 언어를 표기를 했었죠. 거의 다. 그리고 한글로 인해 국민지식 향상, 문맹률이 제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뭐 우리 각각 대만도 문맹률은 2%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만에서 글자를 아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한글만을 아는 거하고는 참 천지 차이가 있죠. 대만은 그 약자도 안 쓰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한문을 다 이제 국민들이 쓰고 있죠. 그런데 조선 시대에 이제 세종이 이제 그 한글을 창제하고 했을 때 양반들 기득권층이 이렇게 국민 모두가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방향은 반대한 창제 자체를 반대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만리 선생 같은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두로서도 모든 것이 표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이제 그 한인들에게도 한자를 가르쳐 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이제 지식을 함께 하면 되지 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차피 이분은 이제 기존 양반 계급이니까 여진족을 통합하는 그런 이제 것까지 생각이 못 미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종대왕은 이 제한을 물리쳤지만은 한글을 창제하지 말라는 그래도 세종대왕이 사실상 조선의 개국군주죠. 태종 때까지는 싸우는데 바빴고 그러니까 그 조선을 이제 한문을 쓰는 국자로 쓰는 나라로 못 봤기 때문에 최만리 선생이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언문을 자꾸 쓰게 돼서 언문을만으로도 출시할 수 있는 사회가 나라가 되면은 어찌할 것이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문으로서도 출세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학문을 할 것이냐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특정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주에 관한 철학. 사실 당시로서는 학문이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주자학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최만리 선생의 예언은 오늘날 사실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같은 데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이 공무원들의 이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질이 얼마나 낮은가가 우리가 만천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최만리 선생의 예언은 600년 후에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왜 더 이제 그렇게 독하게 좀 세종대왕한테 그러지 못했느냐? 근데 그 최만리 선생의 예언은 왕조가 바뀌었을 때 세종대왕이 아무리 조선을 한자를 쓰는 나라 한문을 쓰는 국가로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그
왕조가 바뀌면은 바로 그 이전에 조선 바로 이전에 몽고족이 송나라를 침략해서 그러니까 몽고 문자가 위주가 된 나라. 물론 몽고 시절에도 원나라 시절에도 그 한시도 있었고 다 그랬지만 다 지방 문화에 불과했고 공중에서 최는 이제 몽고 문자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억압이 됐습니다. 이 사회 역사를 알기 때문에 최만리 선생은 이제 왕조가 바뀔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떻게 신하로서 임금한테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인해 이 최만리 선생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양반들 이렇게 썩 아주 뭐 순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이 지식이 향상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 언어 자체 항상 사용하는 일상어는 사실 한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어와 달랐으니까. 예, 글자를 알고 그러니까 어떤 유식하게 학문을 배우려면은 우리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한문을 전부 다 배웠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이제 한문 문법도 배워야 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했는데 어, 여기서 국민지식 향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세종이 용비어천가와 그 석보상절 때도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말로 문자를 쓰고 원문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지식어휘는 한문으로 쓰고 즉 국한 혼용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한문을 한문 문장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지식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두려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 한자를 이제 우리 국문에 함께 씀으로써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 한문을 배우지 않은 국민도 다 알게 되면 지식이 보편화되죠. 예, 바로 일본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선진국이 되었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글 전용주의자들이죠. 근데 한글 전용은 근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렇게 세종 대왕이 그렇게 월인천 강지옥 석보상절 용비어천가로 이제 우리말로 글을 쓰면서 그 중요 단어를 한자로 쓰는 그런 모범을 보였지만은 조선시대 중후기 보면은 다시 그냥 한문 계속 양반들은 한문으로 썼죠. 그 어떤 중요 문서에 한글을 이렇게 그 국한 혼용이나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서민들은 계속 원문으로 순한글로 쓰게 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분화가 되어야 그러니까 무식계층들은 이제 계속 피지배 계층으로 남고 상류 계층은 한문을 쓰면서 지식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계층들은 원문을 씀으로써 지식 언어를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서 한글 전용은 일반 부모가 훌륭해서 자식에게 특별히 한문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은 이제 공교육만 받으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사 교육을 받는데도 학문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없게 되고 결국은 하층 계급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국한 혼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로 인해 국민지식이 향상된다는 것은 한글로 우리말 그대로 언어를 쓰고 거기다 한자를 표현해서 섞어서 중요 단어는 한자로 표기함으로써 한문을 배우지 않고서도 그 당시의 고급 학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것으로서 그 한문자를 같이 혼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글로 인해 국민지식이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소리만 표기하는 학문적 언어를 표기할 수 없는 그런 한글 언문을 그 당시 국민에게 보급했다고 해서 국민지식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그럼 그 당시 한글을 단지 창제했다고 해서 국민지식이 향상됐다면은 조선 초기에 창제해서 이 하층 국민 사회에서는
500년 동안 줄곧 쓰였는데 한 번도 국민에 의한 의식혁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성공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로써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디자이너, 한글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그 폰트 그 제작자 뭐 그런 걸로 저작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회수 씨 등 일부 어용 학자들, 조설가들도 아름다운 한글 이런 거를 많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 한글의 우수성이 요새 좀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음표기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 상황에서, 근데 아름다운 한글이란 건 결국 한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한자는 그러한 기능이 훨씬 못하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글자가 단순하고 여백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자는 훨씬 더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한 글자의 의미가 축약되기 때문에 그 글자 모양을 자꾸 바꿀 여지가, 글자에 무늬를 넣고 이렇게 할 여지가 훨씬 더 적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좋은 예술가 보고 디자인하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양들 디자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한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으로서 글자는 정보 표현을 위한 것이지 아름다운 미를 위해 표시를 위해서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래 한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그야말로 한글 활자가 엄청나게 많죠. 외국 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그만큼 글자 하나가 단순하니까, 공백이 많으니까 그 디자인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건 의미밖에는 안 되고, 이것이 문자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디자이너, 예술가가 디자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만을 글자로 하면은 더욱더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그 문자에 대한 기본 개념, 문자가 이 기능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죠,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한자를 쓰면 구시이 되고, 한글을 써야 현대나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이 마치 현대 정보과학에 적합한 거다, 막 그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까지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한다고 막 그냥 그것이 엄청난 장점이다, 알파벳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일본어, 중국어는 직접 입력을 안 하는데 그들이 그럼 타이프가 더 늦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프를 오히려 이렇게 문자보다 간단한 글자를 자주 쓰는 글자면은 간단한 문자만 입력을 함으로써 그 간단하면 문자로 이 자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소녀라는 말입니다. 미소녀. 요건 중국어로 메이샤오니 그러죠.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M으로 하고 S, N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도 자주 많이 쓰는 말이니까 메이샤오니 이렇게 여러 개의 알파벳을 쓸 게 아니라 M, S, N 세 가지 글자만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옵니다. 물론 여기다 공백 키 하나를 더 치니까 네 번의 키로서 쓰죠. 근데 우리는 한글로 한다 해더라도 이게 가장 간단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러니까 입력 그대로 나오지 않는 식으로 함으로써 자주 쓰는 글자는 훨씬 더 간단한 기호만 넣음으로써도 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매우 발달해 있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생겨난 다음에 카카오톡이 발전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그 투지폰을 쓸 때 그 문자를 보낼 때 컴퓨터에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 우리는 많이 발달했죠. 왜냐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왜냐면
핸드폰에서 일일이 문자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불편하고 입력이. 근데 중국에서는 2G 핸드폰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문자 채팅이 그 핸드폰에 의한 문자 채팅이 이미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이 훨씬 더 간편하니까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우선 그대로 입력한다는 거, 그것이 그런 중요한 기능이 못 되고, 영어의 경우도 그 자체가 편한 것 같지만은 그 어떤 글자를 치면서 오류 수정이라든지 이런 기능 면에서 영어는 많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중국어나 일본어 그런 데에서도 그 자주 쓰는 단어 그런 거의 조합을 항상 생각해서 글자를 치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 그런 기능이 많이 발달해 있고, 이제 그대로 입력이 좋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 강점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일단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글 쓰기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있죠. 띄어쓰기라는 거. 띄어쓰기라는 건 사실 일본어, 중국에도 없는데 영어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어에는 그게 띄어쓰기가 아니라 각 단어의 구분이, 단어가 하나하나 있으니까 단어 사이에 그냥 공백이 있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띄어쓰기라는 것은 현대 정보과학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이제 공백키를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공백키 자체가 의미 표현의 어떤 구분이 된다, 이런 거 자체는 정보과학적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혼동한다, 그렇게 많이 예를 드는데, 방을 한자로 쓰면은 전혀 혼동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그 한글의 의미 표현의 부족, 그런 불확실성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만든 편법인데, 이것은 정보과학 시대에 아주 그냥 오히려 불편하고, 트위터에서 140자 제한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글자 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축약을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거고요. 이제 입력의 편의성, 띄어쓰기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보과학적으로 우리 언어를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유튜브 요새 많이 사용하시죠? 유튜브에서, 지금 여기도 유튜브이죠? 우리 영어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에 보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클릭하면은, 그래서 자막을 이제 영어 나오게 하면은 거의 맞게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글자가 영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등의 어떤 자료를 볼 때 히어링이 아직 충분히 하지 않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나오지만은 이게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입력된 게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한글 우리말 그 자막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한 50%도 맞지 않을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한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물론 프로그램하는 분들이 그 전산 과정에 있는 분들이 또 되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줄을 몰라요, 진짜.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렵다는 걸 모르시는데 되게. 그러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 말을 갖다가 문자로 바꿀 때 앞서 말했듯이 한자어는 물론이고 많은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를 같은 발음으로 하니까 우리 발음 자체도 훨씬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파악하는, 그냥 과연 그야말로 알파고 같은 그 분석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
예, 우리말 발음을 갖다가 그 문자로 바꾼 거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자를 같이 쓰면서 그 1대1 대응을 하게 되면은 한자 자체도 발음이 다른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는 같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많은 것이 커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글 여러 다른 단어들을 동일하게 쓰는 거니까 한글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다시 언어로 글자를 바꾼다는 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는 이제 문자 자동 번역기 원래는 아주 쉬운 겁니다. 이제 어순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는 또 특히 한자 같은 건 웬만하면 그냥 한글 발음 쓰면 되니까 가능한데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거는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한자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과학 시대에 그 컴퓨터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엄청나게 불편을 하고 프로그래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실적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프로그래머들 자체에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지만은 이제 이 한글 우상화에 속아서 그러니까 헤매는 이제 민중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왜 이런 문제가 그런 얘기가 된 게 컴퓨터가 있기 전부터 타자가 있을 때부터 뭐 옛날부터 50년 동안 계속 한글만 쓰는 건 이상하다, 잘못됐다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그 기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그 2000년 우리 민족을 어떤 피지의 민족처럼 이제 누르고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는 세력이 세방 후부터 암약해 와가지고 대한민국 초기에는 그래도 덜했지만 1, 20년을 거쳐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잠식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는 쪽이 여진족들이 더 많아서 이제 더 그 한글 전용 이런 쪽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는 쪽에서도 미국에 잘 보이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연세대, 최연대 이런 쪽 인맥들처럼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보수 이제 이쪽 편에는 쓰지만은 이제 우리말 언어를 그러니까 풀어쓰게 해가지고 서양 언어권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미국 영어권으로 이제 갖다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차 대전 때 대일본 제국이 일부로서 미국에게 패전했을 때 그 조건이 영어 공용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은 비록 잘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이라도 잘 지켜서 미국에 잘 보여서 미국과의 그 돈독히 하자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일부 보수 세력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또 이제 얘기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 개괄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에 다행히도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때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교육정책으로 입안돼가지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는 그렇게 그냥 야당과 그냥 당시 야당 지금 여당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그냥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방구 뻥끗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선 단체들만이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이건 사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따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아니 정치가 뭐 하는 겁니다.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고 그 뭐 간그렇게니 일선 뭐 이상한 단체들하고 그리고 일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몰라서 그 한글 전용을
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교수님들, 그래서 정치인들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오르시지만 이제 그 한자 교육을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그런 분들하고 그냥 싸우기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근데 이 한자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 대전제는 진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도저히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자체는 이제 지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거는 조건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글 전형 쪽에서 내거는 조건이 그 모든 초등학교의 한자를 본문에다 넣지 말고 주석에다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문에 넣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조그맣게 쓰라 이거죠. 그리고 절대로 평가를 하지 말라. 어? 어린이한테 학교에서 평가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 교육을 하는 쪽 분들은 또 그걸 또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아니 왜 그럼 반드시 초등학교에서 한자 시험은 못 봐야 되고 왜 본문에는 못 넣어야 됩니까? 되고 물론 그들 속생각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습성화돼서 한자가 섞여 있는 글은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이제 어렵게 느끼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쓰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들의 그걸 분쇄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국민 일부를 가르치는 거. 그건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다 배우고 배우는 건 다 배우니까 앞으로 지식이 많아지면 다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거고 중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쓸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회복이지.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은 하되 어떤 제약은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국민을 계속해서 노예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통 신라 고려 때까지 이어온 우리의 전통 민족이 힘을 잃고 그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온 여진족 혹은 이제 백정 조상이라는 몽고족 그리고 근래 물밀듯이 오는 동남아 이민 혹은 이제 아주 뜻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어떤 번식력이 좋은 아랍 이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그 사람들의 지도는 이제 유럽 좌파서의 영혼을 가진 유럽 좌파, 유럽 약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주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전통적인 그런 이제 보수석 같이 나라가 아닌 그러한 나라로 어떤 진보 말이 좋아 진보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기본 이제 지상 성장 가치, 영적 성장 가치를 반하는 그러한 것을 지향한 나라, 그런 나라로서 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이 여야 모든 정치인들도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그들과 결탁해서 그런지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분명히 이건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나는 정치인들이 다 나는 한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글 전용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말하고 특히 당에서 그걸 정책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이제 신라 고려를 이어온 우리 주류 민족은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에서 한글을 빙자한 외세 문화 그걸로써 지금 이미 거리에 잡지 보면 거의 다 90%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미 한글은 이 수단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영어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수천 년 여기 이 땅에 살아온 기질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지적인 양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어떤 기질에 맞는 그러한 풍습과 문자문화 이런 것이 항상 접해져야 우리 정신적 행복도 얻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번영, 이 땅에서의 번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한글날에 맞아서 또 정치인들은 뭐 한글이 아름다움 우수성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 정치인들 말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진짜 개돼지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글날에 또 그냥 한글의 우수성이니 뭐니 그렇게 한글의 아름다움이니 말하는 정치인이나 사회 명망인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그러려는 인사 그런 자들이라고 분명히 제가 못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최소한 침묵하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한글날 맞아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노는 날로 보지 말고 정말로 진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속임수를 진짜 이겨내는 날 국민 정신 차리는 날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